오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이제 그러한 시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빅 퀘스천이라고 이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완도 해양 치유 산업을 위해서 완도 국민은, 공직자,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무엇을 추진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답도 오늘 아마 여기서 공감대가 좀 형성되리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생명산업이라는 부분에 과연 완도군이 지역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오늘 좀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걸로 병원의 의학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빠르게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재발이 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일터로 보내느냐, 이런 회복기 의학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 회복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 해양 의료 부분이에요. 실제 치료의학 시장에 비해서 회복기 의학 시장 자체가 규모 자체가 30배 이상 되어져요. 이게 해양 치유 산업 하면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해양치유센터 안에 모든 것을 다 구겨 넣으셔가지고 해양치유센터 하나가 해양치유 산업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고 하나의 이제 지금 이런 숲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해양치유센터는. 그래서 이 해양치유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싹이라고 보시면 신지에 만들어지는 해양치유 단지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숲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완도의 4개 존, 각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 산업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제 펼쳐져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완도군 해양치유 산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장표인데 오늘 이 장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해양치유 산업은 2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2개의 축. 이 하나의 축과 이 축이 있어요. 이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광이라는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이쪽의 큰 시장으로 가는 하나의 축.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 생물을 중심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 굉장히 이게 큰 축입니다. 이 2개의 축이 결국은 뭐냐면 해양 치유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해양 치유 산업은 기본적인 이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정 해양 환경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유 목적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정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해양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1단계 사업의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올해서부터는 이러한 부분의 산업 하나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눈 안에, 여러분들 시야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공공해양치유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도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왜 공공해양치유센터에서 해야 하냐면 후방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이거는 해양치유센터의 입장료, 프로그램 비용,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머무는 공간, 시간, 지역, 이곳에서 제공되어지는 숙박과 식음과 이 모든 산업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박이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치유시설의 숙박시설들은요, 대형 시설들보다는 선호도가 내 집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펜션들, 이런 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 해양치유센터로 인해서 우리는 지역에 치유센터 없이 운영되어지는 숙박시설들이 신지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서게 될 공공해양치유센터 주변 지역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해양치유센터의 기능은 단순히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세계적인 R&D 센터를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공해양치유센터와 그 다음에 전문병원, 그 다음에 신지 주변에 여러 다양한 숙박시설들, 식음시설들, 카페, 문화시설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민자로 유치되게 될 건강리조트, 그 다음에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R&D 센터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저희가 신지 해양 클러스터,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이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하에 이제 이러한 신지 해변의 치유센터, 공공해양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21세기의 생명산업, 그러니까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우리도 완도도 지역 산업의 하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바다에 있는 완도의 바다. 완도의 바다는 특별합니다. 완도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이 해조류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바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 해조류 연구소 가가지고 봤더니 이미 그곳에서 완도를 알고 해조류 박람회 때 다녀가셨더라고요. 연구조사 자체가.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해조류에 대한 서식지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완도다. 라고 그쪽에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완도의 바다에 있는 우리의 해조류가 자, 이거를 그냥 재배하는 거 이게 일이라고 본다면 이게 전복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김 아니면 뭐 미역국을 먹는 식품 이런 거에 이제 산업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바이오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소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완도의 바다에 있는 해조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 산업으로 이것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작은 양을 어떻게 가치 있게 판매하는 거. 연구소고요. 여기는 국립해양생물센터와 소르본느 대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예요.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오 경제라는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해양 생물 자원을 가지고 부가가치 있는 경제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바이오 경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일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요. 그들이 만든 거를 그대로 저희가 번역해서 갖고 온 거예요. 혁신 가능성이 있는 완도와 함께 바이오 경제를 구축하고자 그들이 제안을 저희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작은 그들의 제안이 우리 완도군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관련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국내의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소들하고 공동 협약 연구들을 원하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완도 해양치유산업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를 할 것이고 완도 수산고등학교에 특별 강의를 할 건데 이 MOU 체결 내용에는 공동 연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가의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출한 지방투자협약 그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 공직자들하고 완도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제조업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이 자산을 우리가 100년 동안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지였기 때문에, 섬이었기 때문에. 섬이라는 환경 자체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바다와 그 해양 환경의 면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해양 환경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의 노력들,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개발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조화롭게, 환경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 개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완도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자, 일단은 완도군청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먼저 이 라이프스타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이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적절한 일, 사회적인 관계, 여러 가지 치유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블루존이라는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우리가 프로그램, 해양 환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 공동체 이번에 사업을 좀 한번 해보자. 해양치유 산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할 것이고요. 또 하나 해양치유 산업의 반은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도에 3주 있으면서 이 먹는 이 즐거움이 반드시 제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화 음식 개발이라는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도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범 사업 중에 하나다. 해양치유 협의체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동 식음 메뉴도 개발하고 이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공동적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올해 시범 사업들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인프라들, 보이지 않는 인프라들을 이제 주민들이 노력하는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가져보려고 실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양치유 산업은 완도군 미래 성장 산업인가? 예.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은 무엇을 얻을까? 좋은 일자리, 건강한 삶. 해양치유 산업을 위해서 완도군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경 보전, 라이프스타일 변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 자,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